대국에 앞서 돌가리기가 진행됐습니다. 네, 결과는 최정 선수의 흑번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최정 선수도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흑을 잡는 것 좀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대국은 이 공격을 좀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워낙 어지러운 한 판이었기 때문에 이 생중계를 보셨다면 이 보시는 내내 좀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진행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네. 최정 선수가 흑을 잡고 간혹 사용하는 이 보석이고,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 입장에서도 최정 선수가 흑을 잡게 되면 이런 보석을 둘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두 선수 모두 이 초반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후지사 리나 선수가 묘한 곳을 눌러가면서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수만 보더라도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전투를 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수를 굉장히 빨리 뒀잖아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때 이제 최정 선수가 실전에 둔 수는 가만히 있는 수를 두었는데요. 이 수가 물론 실수는 아닙니다. 실수는 아니지만 백한테 선택권을 넘겨준 수예요. 백이 여기로 늘 것인지 이 자리를 막을 것인지 선택을 준 수인데, 흑은 그냥 있기보다는 젖히고 밀고 그러고 이었으면 백이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이곳이 지금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이곳도 밀리고 여기도 밀려서 백이 이상합니다. 무조건 여기를 막아서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미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렇게 뒀으면, 그리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후지사 리나 선수가 초반에 그 두 텀을 가져가기 힘들었거든요. 있는 수가 실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 스타일, 그리고 이 후지사 리나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해 본다면 약간 아쉬웠던 수입니다. 자, 백에게 선택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이 두터움, 세력을 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아기 쪽을 버리고 중앙 쪽 두터움을 가져갔는데요. 흑이 뭐 수중에 실리를 크게 넣기는 했지만 백의 두터움도 꽤 좋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위치가 아주 빛나는 위치죠. 특히나 또 두터움을 쌓고 이런 중앙 바둑 자체를 최정 선수가 좋아하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실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가장 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추천하는 수는 그냥 3-3에 들어가서 이 정석을 진행하는 수인데,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이 두터운 모양이 확실히 지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두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정 선수가 여기 부분을 어떻게 둬야 될지를 놓고 굉장히 좀 장고를 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부터 물어봤는데요.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은 좀 더 두터운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흑이 이곳을 뒀던 이유는 이 다음 수를 보면 최정 선수가 어떤 생각으로 이 우상 쪽을 밀고 나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위쪽으로 붙이고 늘어서 백 모양이 이 간격이 좀 중복 같아 보인다, 그런 생각으로 이곳을 뒀었어요. 자, 붙이고 늘어서 백의 세력을 견제하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초반 진행에 있어서 최정 구단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어디를 실수해서 바둑이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안 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이 부분에 관해서 시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간의 이 시간 차이도 많이 벌어졌고 최정 선수가 좀 일찌감치 초읽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최정 선수는 보다 좀 확실하게 안정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최정 선수가 이 들여다보는 수를 두는 걸 보면은 그냥 한 점을 잡으면 백이 혹시 여기를 나와서 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들여다보는 수까지 지금 진행시켜 놓고 실전에 한 점을 잡았거든요. 결국 다시 돌이켜보면은 지금 저 한 점을 잡으면서 한 집이 확보가 됐는데 결국 이 바둑은 거의 살아있는 듯한 저 모양이 맨 마지막까지 사활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네요. 자, 지금 위치는 선수입니다. 흑이 그 자리를 받지 않으면은 여길 둬서 이거 뭐 흑이 잡히기 때문에 이술을 두면 백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흑으로서는 받아둬야 하는 자리였고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돌이켜보면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래프가 백이 좀 좋았다가 흑 쪽으로 간 이유는 흑이 이곳의 약점을 느는 수로 어떻게 보면 선수로 지켰어요. 왜 선수냐? 안 받으면 3-3에 들어가서 백집을 지으면서 흑이 확실히 살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귀를 지키기 전에 급소 같은 곳을 두고 흑이 늘 때 이 자리를 둬서 좀 공격을 해보겠다, 이 수순으로 뒀는데 인군진영이 백이 좀 유리했다가 흑 쪽으로 좀 바뀐 이유는 이곳에 돌이 있으면 여기 젖히고 끊고 막아서 양단수로 잡히긴 하지만 이런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이제 선수로 집을 좀 만들 수 있다, 이걸 높게 평가해서 그래프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백은 이 들여다본 수로 자산기 지키려고 한 이 들여다본 수로 어디를 뒀어야 되냐? 좀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연결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곳이 막상 숨어 있는 큰 곳이라서 그곳의 집을 차지하는 걸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그래프가 한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요. 흑도 백도 좀 전에 짚어주셨던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순 좀 어땠을까요? 사실 뭐 가장 좋았던 거는 이 부분에 집을 이득 보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서 행마를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우상 쪽의 수를 못 봤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지켜놓는 수, 그냥 무난한 수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 선수의 지금 이 우변 쪽을 이 둔수는 백이 2점을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둔수고요. 백이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날일자를 통해서 이 백돌 전체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두 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흑의 이수는 어떻게 보면 백한테 잘 모르고 있던,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곳을 자연스럽게 좀 두게 만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바로 살리기가 상변 때문에 어렵네. 그러면은 이수 자체가 집으로도 크고 여기가 확실히 살아있으면 나중에 여기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좋은 위치를 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 자리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실전에 최정호 선수는 바짝 다가섰는데요. 정말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이 상변 쪽 대마를 계속해서 노리고 두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수고요. 여기까지 이어보는 것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최정 선수에게 좀 의문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자리입니다. 지금 자변을 보면은 여기 실전에도 계속 진행이 되지만 다가왔을 때 이 한 점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에요. 흑은 좌변 쪽을 가장 사실 추천수는 이수긴 하지만 이수는 좀 이제 두기 어렵고, 무난한 수로 봤을 때 돌의 방향이 좌측으로 갔으면 이 흑돌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백이 이 흑돌을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수로는 여길 붙여서 나가고 이어서 이 돌을 잡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흑의 모양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나와서 끊는 거 노리기도 편해지고 흑돌 자체가 굉장히 좀 돌이 두터워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전에 이 수를 둬서 백이 좌측에 돌이 오면서 흐름이 좀 꼬이게 됩니다. 네. 자, 실전 진행 당시에도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결국 이 자리 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위치가 보면은 그래프로만 본다면 사실 실수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좌측을 여기 다가왔을 때 이 한 점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이 한 점이 묘한 자리에 들어가면 타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딱히 공격을 안 당하면 여기를 살려놓고 이 자리 들어가서 타개를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치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여길 둬서 이수 둘 때 붙여서 여기로 두면 패 모양, 이어서 두면은 나중에 여기 둬서 패를 통해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돌도 약간 신경이 쓰인다. 이 자리로 두면은 차단은 당하지만 흑이 나가면 넘어가고 흑이 막으면 한 점이 잡히지만 흑이 여길 치받고 잡을 때 젖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타개가 된다고 보니까 별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도 등장하지만 그런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범한 행마로 나가게 됐을 시에는 백이 계속해서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눈목자는 실전의 선수들은 발견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수는 이제 그냥 끝나고 아는 수죠. 네. 아, 이런 수도 있어? 하면서. 실전에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고요. 최정 선수가 이 흑돌에 대한 가일수에 벌써 이 세수를 들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여기 두고 여기 뒀는데도 네. 이게 마지막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니까요. 이미 너무- 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했어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형세에 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실전에는 이수를 둬서 뭐 사실상 이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이 흑의 사활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흑의 사활 부분은 이렇게 둬서 확실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중앙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 어떤 수를 두면 여기를 이제 찝어서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다라고 봤는데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여길 갖다 붙여서 흑의 이 궁도를 없애는 이 독수가 있어서 이 모양도 100% 살아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하면 무서운 게 그 수를 후지사와 리나 선수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실전에는 백이 형태를 키워서 지켜뒀고요. 지금 흑이 실전에 최정 선수가 이 한 점을 바로 직접적으로 살려 나오는 수를 두었는데 이 부분을 살려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옆으로 붙여서 이 한 점을 버리고 이 방면에서 수를 내는 것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 수를 둘 때 만약에 백이 그냥 늘지 않고 이런 데로 둬서 진행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뒀는데 백이 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한 거기 때문에 백의 행마가 좀 눌리거든요. 네. 자, 옆으로 붙여가는 것이 좀 더 좋았지만 자, 실전에는 위쪽에서 붙여서 평범하게 진행했고요. 여기에서 최정 선수가 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네, 시간을 정말 많이 사용했죠. 왜냐하면 이 자리를 지금 붙였다라는 건 살려 나오겠다라는 뜻인데 막상 이런 진행들이 이게 확실히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정말 엄청난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수순을 진행을 해요. 자, 먼저 이곳을 들여다보고요. 다음으로 입구자로 붙여서 형태를 잡아갔거든요. 네, 백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 돌들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흑은 왜 좌상기를 들여다봤으면 왜 여길 붙였느냐? 실전에 이제 두는 수인데 여길 둬서 이 교환 두 개가 없으면 백이 그냥 바로 옆으로 붙여요. 흑이 호구 모양을 만들면서 집 모양을 만들어도 이 두 개의 돌이 없으면은 선수가 아니에요. 이때 그냥 늘어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은 차단이 당하거든요.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이 수가 집으로는 좀 악수지만 여길 뒀을 때 이 붙이는 수를 못 두게 한다. 물론 붙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집 내기가 좀 쉬워졌다. 라는 판단으로 여기를 들어가고 이 붙이는 수를 뒀습니다. 자, 이러한 활용들을 통해서 흑도 얼추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래프는 여전히 백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점점 이제 벌어지는 이유는 흑이 우상 쪽부터 우변에 집이 크긴 하지만 백이 꼭 좌변 쪽 여기나 뭐 이 흑도를 공격해서 어딘가 잡거나 득점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백에 지금 지어져 있는 좌하기 쪽 집이 조금만 더 커져도 집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 그런데 백의 흑의 좌변도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온 흑돌도 완벽히 살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 흑의 엷은 만큼 백의 우세를 한 10집 정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렸던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최정 선수의 이 승부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수가 만약에 최정 선수가 그냥 안에서 사는 수를 진행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안에서 살았으면은 결국 백은 모양을 크게 키워서 거의 다 집을 만들 수도 있을 뿐더러 여기도 나와서 끊으면은 또 중앙 모양도 커지거든요. 이렇게 뒀으면은 바둑이 좀 단순해져서 역전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최정 선수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돌을 살지 않고 이 빠져나온 수, 이러면서 바둑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백은 급소를 알리고 흑은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가게 되는데요. 백은 이제 쉽게 눈에 보이는 곳들을 두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에 걱정됐던 부분이라면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네. 최정 선수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 지금 좌변 쪽 이런 수를 안 두면 혹시 흑이 붙이고 끊을까봐 이런 걱정을 해서 둔 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교환 없이 공격을 갔어도 흑이 이 붙이고 끊는 수는 옆으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잡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 어차피 수가 없다고 본다면은 이 수와 이 수는 좀 흑을 두텁게 해주는 수이기 때문에 교환이 득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서 뒀더라면은 최정 선수가 이 행마이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 교환이 있으면서 이 빠져나오는 수를 좀 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저 교환 때문에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이 다음 진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붙이는 수가 만약에 이 교환, 이 두 개의 교환이 없다면 백이 그냥 여기 끊고 둘 때 이 수가 아니라 호구로 선수하고 이런 데 막아버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환 때문에 이 수를 두면 둬서 여기 단수 쳐서 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지키게 된다면 단수 좌변 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이 붙인 수를 백이 차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 빈 삼각 하나의 교환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됐네요. 네. 자,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결정짓지 않은 채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지금 여기가 끊는 것이 있는데 흑도 지키지 않고 백도 안 끊고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이 끊어서 흑도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은, 물론 중앙 쪽 차단당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끊어서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좌측의 모양은 흑이 젖히고 이 위치로 두면 결과적으로 이 패가 돼요. 그래서 지금 후지사 리나 선수는 아니 끊어봤자 어차피 패가 있고 여길 끊게 되면 괜히 중앙 쪽이 끊기는 게 있어서 혹시 모를 상변 쪽 공격이 없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이제 안 끊었어요. 아, 이제 여기에서부터 무언가 시작이 되죠. 네. 자, 최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었던 수순이 등장을 합니다. 흑돌이 차단 당한 것 같지만 이 수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네, 흑은 일단 돌이 빠져나오고 백도 차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단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백이 뭐 9지가량 우세하다고 하지만 이 바둑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최정 선수가 이 날일자 간격이 젖혀서 차단당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길 뛴 수는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 자리 붙이는 수, 여기 붙이고 나간 다음에 또다시 이 자리 붙이는 수익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수예요. 그냥 차단을 한다면은 수상전이 100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를 이어서 두면 나가서 여기 이으면 아주 훌륭한 자세로 연결, 여기로 이으면 물론 이 흑대마가 완벽히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백 입장에서도 좌악이 쪽 실리가 깨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이 자리를 최정 선수가 붙여가니까 여기에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
오랜 시간 뜸을 들였습니다. 네.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전까지는 후지사와 리나 7단이 좀 장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장면이 없었는데 이 장면에서 꽤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자, 꽤 많은 시간 사용 끝에 후지사와 리나 7단의 선택은 저는 여기로 있고 이 자리를 이을까 여기를 이을까 고민을 좀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후지사와 리나 7단은 아니다, 그래도 귀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귀를 막고 좌변쪽 사는 수를 실전에 선택을 합니다. 흙도 지금 이 백의 집을 모두 부수면서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백도 어찌되었든 부담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이 장면부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수순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최정 선수는 이곳을 지금 뚫고 나갈 때부터 흙이 뭐 이곳에서 저하기에서 한 집 내고 빨리 이 끊기는 약점을 연결해서 살아야지 라라는 수익기보다는 돌이 여기가 돌이 있으면 이게 젖혀서 사활이 뭔가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데 젖혀서 막으면 이어서 끊을 수가 없고 이곳으로 두면 뚫고 나가서 이 두 점을 잡으러 갈 수 있다 라는 수익기를 하고 착점을 이어나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자리도 젖혀갔던 거네요. 네. 자, 흙은 계속해서 나가고 여기 두면 여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활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고 교환 없이 먼저 뒀어요. 백이 이 장면에서 실전에도 이제 이 이후에 또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이걸 막아버렸으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좌변 쪽 사활은 상관이 없고 이러고 뭐가 수가 나야 되는데 이게 막아져 있으면은 수가 안 나요. 백이 귀로 막는 수를 뒀으면 흙이 아주 곤란했던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최정 선수도 그렇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이 수는 놓쳤던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이 귀 막는 수를 똑같이 이 착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전에 그런 수순이 등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이 여기를 왜 따냈냐. 두 선수 모두 흙이 이걸 나가고 여기 이으면 이 위치는 선수다. 네. 여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백이 어차피 막아봤자 이런데 젖히고 2단 젖히면 전체 대마가 패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여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뭐 이런데 젖혔다가 여기 돌려치기 당하면서 바로 잡히잖아요. 두 선수 모두 이 자리가 흙이 돌이 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좌측 이 백사활을 착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뛰는 수 실전에 이 뛰는 수 뒀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걸 뛰어서 뭔가 귀 쪽에서 살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는 물론 여기로 차단을 해주면 패가 되지만 옆으로 붙이면은 한 점을 연결해 가면은 살고 이 수를 둬도 살고 이게 이 수는 악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거길 둘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꽤 의외의 진행이 나옵니다. 이 자리 두었을 때 저희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좌변 쪽 사활을 옆으로 갖다 붙이면 살 수 있는데 여길 두면서 바로 단패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 여기를 뒀을 때 아니 왜 이거 붙이는 수를 어려운 수가 아닌데 후지사 리나 선수가 수익기 강한 후지사 리나 선수가 여기를 왜 뒀을까 이해가 아예 안 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후지사 리나 선수는 계속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옆으로 붙여도 단수 쳐서 여기 둘 때 이수 두고 단수 치고 맞고 이렇게 사는 거는 나가고 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맛보기로 걸린다. 어차피 패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패인데 이렇게 패가 나야 패가 혹시 백이 이겼을 때 좀 더 득인가? 라는 생각으로 붙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 진행대로 그대로 됐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로 따내면 이런 데 밀어서 수가 나는 게 맞는데 백이 이쪽으로 따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흑이 수를 내려올 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면 흑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내면서 이쪽 방면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순간 좀 놓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전에는 백이 막아서 응수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형세가 맞춰졌고요. 그래프는 흑의 역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종 선수가 초읽기 딱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네. 이 분리했던 흐름을 자변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 패를 만들면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됐구나 싶었는데 네. 끝이 아니었죠. 네, 이때는 그래프는 5대5로 나오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역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로도 역전을 했었죠. 하지만 정말 끝나기 전까지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제발 좀 어디 뒀으면 막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자변 쪽 정말 천지대패가 났습니다. 흑의 사활도 그리고 백의 사활도 걸려 있습니다. 자, 엄청난 패가 만들어졌는데 흑은 이 자체 패감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흑이 자체 패감이 여기 나가는 거 하나, 둘, 셋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패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자체 패감이 여기 하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패는 흑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수를 뒀을 때 이수가 결과적으로 지금 장면에서는 좋은 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후지사 리나 7단 이수를 옛날부터 노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정말 이 흑을 공격하는 좋은 수를 보고 있었고 백은 어차피 자변패를 못 이기면 결국 두 수를 둬서 이 상변에 있는 흑도를 잡아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두는 게 제일 좋았냐. 그냥 두 번 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안에서 못 살게 하면서 이 돌과 이 돌을 도누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 백돌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두 번에 둬서 잡으러 갔다면은 이 바둑 정말 어려웠던 한 판이었을 텐데요. 자, 실전에는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정 선수가 이은수가 순간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떨어져서 마치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전의 수순을 보시면은 저 수가 오히려 더 나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최정 선수의 수읽기가 정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최정 선수는 아니 내가 아직도 한 패감, 두 패감이 있다. 팩은 자체 패감이 한 패감밖에 없고 이 돌이 빠져나가는 한 패감을 써도 여기까지 이어놓고 이 돌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돌이 이어져 있으면 뭔가 좀 맛이 나쁘다. 이 수익기를 하고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 지금 봐도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길 나가고 백이 이게 그냥 받아야죠. 팩감 쓰는 것처럼 네. 여길 들 때 따내는 게 아니라 이곳을 끊어서 따낼 때 여길 잡으면은 나가놓는 수가 이 교환을 해놓으면은 흑이 손을 빼면 여길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서 흑이 한 수 더 받아야 된다. 그때 백이 이 부분을 잡은 상황에서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은 만만치 않았다. 인데 수익기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수익기입니다. 그렇죠. 뭐 기계가 이런 수를 보여주니까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놀랄 뿐이지 실전에 나올 수가 없는 수고 최정 선수가 이윤수는 정확한 팩강 계산을 바탕으로 한 좋은 수를 뒀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아니 백의 입장에서 이 흑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뭐 집으로 다시 선회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 그래서 최정 선수는 최대한 중앙 쪽 팩감을 받아가면서 옹수를 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팩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바꿔치기가 만들어지는데요. 백이 보면은 지금 여기를 연결하면서 흑이 한 집도 얻게 됐지만 어차피 중앙 쪽 두텁게 맞고 이런 데 뒀어도 한 집만 있을 뿐이지 중앙에서 도저히 수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양은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 이 한 점 잡으면서 한 집 확보 그리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잡는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의 흑의 우세한 그래프는 집으로 이긴 게 아니라 뭔가 중앙을 많이 깰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집 차이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이 대마가 흑이 살면 흑승, 지금처럼 움직여서 보태주고 잡히면 백승 이 상황이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큰 집을 한 번에 평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살리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곳이 최후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실전에서는 뭐 잡으러 가는 쪽도 살리려는 쪽도 다 떨렸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바둑 지켜보면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송태곤 해설위원도 좀 야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최정 선수가 이 밭전자 가르는 수를 들 때는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여기까지가 이제 선수라고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백이 못 뚫고 나가면 결국 물러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설을 했었던 수수는 흑이 바로 이렇게 둘지 안 둘지 모르겠지만 흑 입장에서 오히려 이 한 점을 제압하려고 하는 수익기를 할 수가 있다. 공간도 많이 생겼고 수가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길 뒀을 때는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전에 그렇게 또 쉽게 가지 않았죠.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응수가 좋았어요. 네. 백이 어차피 연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두는 수가 최정 선수를 좀 골치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연결을 했으면 수익기가 여기 찝는 것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나가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가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수를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똑같은 수순으로 만약에 백이 이 한 점을 잡으러 가면 결국 뭐가 달라지냐. 이걸 지금 나가면 끊깁니다. 이 101점을 흑이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최정 선수가 계속 이제 마지막 조이기였잖아요. 이때 순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연결을 하면 좀 모양이 다른데? 하면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씌워서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수로는 그냥 옆으로 갖다 붙이는 게 좀 더 좋았어요. 옆으로 갖다 붙여서 늘면 이거는 좀 봉쇄가 되고, 옆으로 갖다 붙였을 때 여기로 두면 젖히면서 좀 아래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전에는 이렇게 찔러서 교환을 해뒀고 여기에서 최종 선수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지금 크레프는 뭐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왜 해설자가 이 수를 마치 실수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흑한테 수를 내라고 하는 수가 이런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두고 이 수 두고 이 자리를 호구 쳐서 여기 둘 때 여기는 뭐 항상 선수고 이곳 두고 패 모양을 만들고, 팩감은 이제 자체 팩감으로 쓰고요. 이을 때 이렇게 두면은 나가도 둘 때 여기 자충이라서 흑이 이 5, 6 자리를 둬서 패를 만드는 수가 있어서 흑이 살았다는데, 이 마지막 초이키 상황에서 이 한 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와야지 하는 상황에서 여기 이거 잘 안 보여요. 이 위치 자체가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가 굉장히 당황한 손길로 이 자리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이때. 그래프가 순식간에 또 넘어갔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이 한 점을 어떻게 하지 이게 수익기를 하다가 처음에 수익기랑 좀 달라진 상황에서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보통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뭘 하나요? 시간 연장책을 쓰는데 시간 연장책을 막상 쓸만한 데가 안 보였던 거예요. 보통 이런 데 단수가 시간 연장책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막상 단수 안 봤거든요. 선수가 아닌 거죠. 네. 이런 것은 일단 너무 악수니까 또 네. 그리고 이 수 자체가 사활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못 뒀고, 여기라도 두면서 시간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최정 선수가 이 수도 혹시나 악수가 될까봐 손이 여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백이 꼭 이 자리로 수를 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밀어서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뒀으면 결국 아주 쉽게 A와 B 맛보기로 잡힐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장면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 수도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 이후 수순을 백이 정확히 뒀으면 이것도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수도. 그러니까 이때 네, 여기에서 중요했네요.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한 칸을 띄었으면 흑이 중앙을 두면 여기 집을 없애서 이게 모양을 보면 뚫고 나오고, 여기도 뚫고 나오고, 이거 나가고, 여기 나가고 나가면 뚫는 거랑 잡는 거 맛보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잡아도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갈 수가 있었어요. 뚫고 나와서 끝이 아니라 뚫고 나왔는데도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서 한 칸을 띄었으면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딱 한 칸 차이였어요. 네. 정말 여기서부터는 한 수 한 수가 두어질 때마다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변화가 많고 어지러워서 인공지능도 한 수 둘 때마다 흑이 된다고 했다가 아니 백이 되는 것 같은데 했다가 그만큼 변화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국후 두 선수가 복귀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결과를 알기는 힘들 만한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잡으러 갔는데요. 네, 두 선수가 끝나고 이제 복귀를 했던 장면을 보면은 그래도 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두 선수가 한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 이 선택을 가장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흑 입장에서는 살아가기 원래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백이 갑자기 좀 뜬금없는 패착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백은 이 위치를 뭔가 지키긴 지켜야 돼요. 왜냐? 흑한테 이 찔림을 당하면은 이 석점이 차단당하면서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여기로 지킬지 이어서 지킬지 이 자리로 지킬지 이제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이때 수지사 리나 7단이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실전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였는데 왜 이게 최악의 선택이 되었느냐? 흑은 어딜 둬도 이 하변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돌이 여기가 있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여기나 이술을 통해서 잡으러 갈 때 흑이 뭔가 듣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실전에 이 위치는 있는 것도 선수고 여기가 흑돌이 좀 오게 되면 끊을 수도 있고 제일 쉽게 있는 걸로만 선수해도 이수와 이수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냥 공배잖아요. 네. 흑이 거의 한 수 정도를 이득을 받습니다. 자, 이 한 수로 인해서 흑 대마 전체의 생세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네. 아마 여기를 이어서 뒀으면은 그 이후 수순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잡힐 확률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한 수의 실수로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는 쉽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구단 용궁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중계를 보신 분들이 차라리 지금 이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게 네.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이 생중계까지 다 지켜보셨다면 오늘 아마 좀 다이어트가 되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직접 이 대국을 한 게 아닌데도 막 골치가 너무 아플 정도로 바둑이 어려웠거든요. 네. 실전에 이 하변 쪽으로 흑돌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백돌도 지금 흑이 이런 거 하나 이어놓으면 백돌도 못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이 흑돌을 끝까지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백이 더는 이 흑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순간도 많았던 한 판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네. 정말 어려웠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후반에 이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